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던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뭐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 도대체 요 수학적 귀납법의 의미가 뭐고, 뭐라고 요 수학적 귀납법의 의미와,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뭐 기본 점화식과 무슨 점화식, 요 기본 점화식과 변형된 점화식이 나와 있는데, 요 점화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배우는 내용은 수학적 귀납법의 정의, 그리고 걔를 이용해서 기본 점화식과 변형된 점화식이 주었을 때 각각의 형태별로 주어진 점화식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자, 조금 까다로우니까 조금만 더 긴장을 한 다음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 뭐가 나왔다고? 수열을 어떻게 해보자고?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보재요. 자,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의미는 어떤 수열을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무슨 항 이렇게 첫 번째 항, 무슨 항 이렇게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과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과 이렇게 쭉 가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뭐라고 이렇게 두 항, 요 두 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해서,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열을 표시하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을 해. 아이고 복잡하네. 뭐 한다고? 어떠한 수열을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뭐라고? 수열의 첫 번째 항과 무엇을 이용해서 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말을 한다고. 괜찮을까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뭐가 필요해?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요 두 항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두 항은 이웃한 두 항이다. 인접한 두 항,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혹은 n 빼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점화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르겠다고? 점화식. 뭐라고 부르겠다고? 점화식. 뭐라고 부르겠다고? 점화식. 뭐라고? 점화식의 의미가 뭐라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의 의미가 뭐라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뭐라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수열?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지금 배우는 무엇을 이용해서? 점화식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겠다고. 자, 먼저 갑니다.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정도야 잘 알겠지.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이 요거 했었지. 일반항 AN이 뭐가 나온다? 이 녀석은 이렇게 첫 번째 항 A1 더하기 얼마? 이렇게 N-1에다가 그 다음에 공차 D 이렇게 쓰면 됐었잖아. 맞죠? 근데 이 녀석은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지 얘는 점화식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뭐가 아니라고? 이 녀석은 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무슨 식? 이렇게 점화식. 무슨 식? 점화식. 얘는 점화식은 아니다. 왜? 점화식의 의미가 이웃하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요 일반항은 뭐가 아니라고요? 이웃하는 두 개의 항 혹은 이웃하는 세 개의 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가 아니라고? 점화식이 아니래.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요 두 개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나타내는 건데, 첫 번째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왔대. 그럼 생각을 해봐. 원래 등차 수열의 의미가 뭐였었지? 일정한 값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등차 수열 아니었었어? 뭐라고요? 일정한 값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등차 수열이라면서. 그러면은 요 A의 n 플러스 1번 장은 누구? 이렇게 A의 이렇게 n 플러스 1번 장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녀석은 요 n번 장에다가 뭘 더한 거? 그렇죠. 요 공차 D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겠네. 인정? 이게 점화식이라니까? 점화식의 의미,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어떻게? 이렇게 A의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1번 장의 값에서 뭘 뺀 거? n번 장의 값을 뺀 거. 이걸 뺀 것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D가 나온다. 단 조심할 거는 D는 공차니까 공차는 뭐하다? 일정하다. 뭐라고요? D는 일정. 얘가 일정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니까 얘가 일정하지 않으면 공차가 아닐까 아니냐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몇 항 사이? 3항 사이. 그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3항 사이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자, 3개의 항이 나왔으니까 연속하는 3개의 항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요 AN과 누구? 연속하는 3개니까 A의 n 플러스 1 그러면 누구? A의 이렇게 n 플러스 2. 이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은 무슨 중앙? 등차 중앙. 등차 중앙. 그렇죠. 요 가운데 거 누구? 요 가운데 거의 몇 배가? 그렇죠. 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즉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뭐랑 같더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한 거랑 같더라. 이렇게 가능해요? 물론 양변을 뭐로 나눠서 이렇게 2로 나눠서 이렇게 등차 중앙의 꼴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지. 인정.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번째 항들의 관계가 요 파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주어지게 되면은 주어진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임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뭐라고요? 등차 수열.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등비 수열도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우린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알잖아. AN의 모양이 뭐다? AN의 모양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얘는 첫 번째 항 곱하기 얼마? R의 몇 제곱? 이렇게 n-1제곱.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의 점화식도 이렇게 2개 형태. 자, 등비 수열의 점화식도 2개 항을 이용해서 그리고 3개 항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 자, 간단한 원리는 우리는 등비 수열의 의미가 뭐였었지? 등비 수열의 의미는 일정한 값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었잖아. 뭐라고요? 일정한 값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면서. 인정? 자, 그러면은 이렇게 A의 n 더하기 1번 장이 A의 n 플러스 1번 장이 요 A의 n번 장에다가 뭘 곱해서 일정한 값 이렇게 R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뭐라고요? AN 플러스 1이 R 곱하기 AN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인정?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친구들도 있지. 자, AN으로 양변을 나눌 거니까 이렇게 AN으로 양변 나누니까 AN 플러스 1 이 녀석을 AN으로 나눠라. 쭉쭉쭉쭉쭉 이렇게 AN.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R값. 자, 그리고 R은 공비니까 R은 뭐하다고? 얘도 이렇게 일정하다. 뭐한다고? 이렇게 일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냐? 리얼리? 진짜로? 자, 이번에는 3개의 항을 이용해서 몇 개의 항? 3개의 항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자, 연속한 세 개의 항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n 그 다음에 얼마? a에 n 플러스 1 그리고 얼마? a에 이렇게 n 플러스 2 가능하죠. 자, 어떤 연속한 세 개가 등비수열 이루면은 우리는 뭘 이용했다? 등비중앙. 무슨 중앙? 등비중앙. 우리는 등비중앙의 의미가 가운데 거를 뭐한 거? 가운데 거를 2번 곱한 거. 자, 가운데 거를 2번 곱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가운데 거를 2번 곱하니까 an 플러스 1에 얼마? 이렇게 제곱이 뭐랑 같더라? 앞에 거랑 요 앞에 거랑 어떤 거? 요 뒤에 거랑 곱한 거. 가능할까요? 얘를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표시해 봤더니 이렇게 a의 n 플러스 1이 뭐랑 같다고 얘가 이렇게 루트에 쭉 가서 어떻게 쓸 수 있다? an 곱하기 얼마? 선생님 미쳤군요. 미안해. 여기가 n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가 n 플러스 2죠. 이렇게. 자, 그래서 곱하기 얼마요? 이렇게 a에 얼마 이렇게 n 플러스 2로 바꿔 쓸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요? 이것이 뭐라고? 세 개가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이러한 관계식으로 어떠한 관계식? 이러한 관계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주어진 수열이 어떤 수열임을 주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숨기고 있는 거라고. 될까요? 진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지금부터는 헬이야, 헬. 헬이라서 왼쪽으로 넘어가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돼. 넘어가.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자, 왼쪽을 봤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변형된 점화식. 자, 뭐가 나왔다고? 변형된 점화식. 뭐라고요? 변형된 점화식. 오 마이 갓. 변형된 점화식이 나와 있고 이쪽 파트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 변형된 점화식이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이렇게 한 개, 몇 개, 1번 and 몇 번, 2번도 있고 몇 번 이렇게 3번, 몇 번 이렇게 4번, 몇 번 이렇게 5번 and 몇 번까지 있다. 6번까지 총 6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6개를 한꺼번에 익히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익히긴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6개를 어떻게 익힐 거냐면은 1단계 먼저 유형별로 익혀요. 뭐 주어진 점화식의 형태를 잘 보고 아,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두 번째 유형별로 접근법을 익혀야 돼. 아,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풀었었지. 저런 유형에서는 저렇게 풀었었지. 오 마이 갓. 어려워. 그래서 그리고 정 안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해라? 그냥 나열을 해라. 뭐 하라고? 그냥 나열을 해가지고 그냥 쭉 나열해. n에다가 1부터 나열, 대입해서 나열. 어쩔 수 없이 노가다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자, 1번과 2번은 먼저 한꺼번에 할 테니까 잘 봐봐. 요 1번의 모양은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이라고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an 더하기 fn 이렇게 나와 있지. 자, 1번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방금 배웠던 방금 배웠던 요 녀석과 비교를 해. 비교. an 더하기 1이 이렇게 얘가 an 더하기 이렇게 t 이 녀석과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이 보이냐? 이게 보이면은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자, 오른쪽 거는 우리가 방금 어떤 수열에서 등차 수열로 배웠지. 얘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 누구요? 오른쪽 거. 요 오른쪽 거는 얘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었었고 요 D는 뭐 한다고? 일정. D가 뭐 한다고요? D는 일정. 인정. D는 뭐 한다고? 이렇게 일정 이건데
요 왼쪽에 주어진 fn은 뭐가 나왔습니까? 요 녀석은 fn이 나온 거 보니까 n을 대입할 때마다 값이 바뀌어. 요 fn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까요? 요 자리에 n에 관한 식이 나온다고. 숫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숫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n에 관한 식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얘가 n에 관한 식이 주어지니까 n 값을 대입할 때마다 이 값이 바뀌겠지. 어디가?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등차 수열과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 이해가 될까요? Really? 진짜로? 자, 그럼 저 위에다가 1번과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써봐요. 이렇게 1번. 자, 첫 번째 항 이렇게 주어져 있고 첫 번째 항의 값이 이렇게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점화식의 모양이 a에 이렇게 n 플러스 1이 이것이 an 더하기 이렇게 2n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2n 마이너스 이렇게 써놨어. 자, 요 빨간색 부분이 뭐가 나왔다고? 얘가 뭐에 관한 식이다? n이 포함된 식이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n 대신에 1부터 대입해서 아래쪽으로 쭉 나열을 해라. 뭐라고? n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나열. 뭐라고? n 대신에 1부터 대입해서 아래쪽으로 어떻게 해라? 쭉쭉쭉쭉 저렇게 아래쪽으로 쭉 나열을 해요. n 대신에 얼마부터? 1부터. 그럼 써보겠습니다.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좌변은 이렇게 a에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오른쪽은 뭐가 돼버려? 얘는 a1 더하기 얼마? 1 나올 거 아니냐. 뭐 별로 어렵지 않네. 자, 2를 대입하니까 얼마? a에 이렇게 3이 나오겠지. 우변은 얼마? a2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얼마 나온다? 3이 나올 거 아니냐. 자, 3을 대입하니까 a에 얼마 나온다? 이렇게 4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얼마? a에 이렇게 3에다가 뭐? 이렇게 5가 돼버리겠죠. 여기서 잠깐. 선생님, 도대체 얼마까지 대입할 거예요? 나도 몰라.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1반항을 구할 거니까 몇 반항, 1반항, 몇 반항, 1반항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신용을 쭉쭉쭉 어떻게 쭉쭉 한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한다고? 1반항을 구할 거니까 요 왼쪽이 이렇게 an이 뭐가 나온다고? an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해. 그 왼쪽이 an이 나왔다는 얘기는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했다는 얘기지. 인정? 자, 그러면은 쭉 갑니다. 오른쪽도 어떻게?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하고 있으니까 a에 이렇게 n 빼기 1 더하기 얼마? 여기는 2n 마이너스 이렇게 3까지 나와주겠죠. 여기까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쭉 쓰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 뭐 하라고? 더하라고. 선생님 더하라고요. 자, 여기가 요 주어진 점화식에 지금 여기가 덧셈이 나왔죠. 여기 덧셈. 뭐가 나왔다고? 덧셈이 나왔으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뭐 해라? 더해라. 그럼 더하는 과정에 있어서 얘가 사라져. 뭐가? A2가 왼쪽에도 있고 A2가 오른쪽에도 있잖아. 그러네. A3가 요 왼쪽에도 있고 A3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한다? 사라진다. 아, 그럼 사라지는 규칙이 이렇게 쓱쓱쓱쓱 사라져. 보여? 어떻게 사라진다고? 이렇게 쓱쓱쓱쓱 사라져. 인정? 그럼 남아있는 녀석은 좌변은 뭐만 남게 되고 좌변은 이렇게 an만 남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일반항만 남게 되고 우변은 여기는 얼마? a1 그리고 괄호 열고 얼마?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요만큼만 남을 거 아니냐. 2n 마이너스 얼마까지? 이렇게 3까지만 남을 거 아니냐고요. 인정?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항 an을 구할 건데 요 an의 모양이 오른쪽에서는 요 부분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반항 an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이 첫 번째 유형의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된다. 와, 그렇네요. 결과를 봤더니 되게 쉽거든.
마치 노가다 하듯이 n 대신에 1부터 대입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나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해라? just 더해라. 뭐 한다고요?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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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냐? really? 진짜. 자, 하나 끝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점화식의 모양을 봤더니 얼마요? a의 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이 나왔네. 이렇게. 자, 이 녀석도 얘랑 비교.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a에 이렇게 n 플러스 1이 얘가 뭐랑 같더라? r 곱하기 이렇게 an. 여기서 r은 일정, r은 이렇게 일정 이렇게 배웠었지. 선생님 그거 방금 배웠던 등비수열 아닌가요? 보여 그게? 아, 훌륭합니다. 요 빨간색은 뭘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죠. 등비수열. 그러면은 얘가 왼쪽에 주어진 요 2번과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은 요 r 값은 일정한 값인데 여기는 요 fn의 값은 뭐한다? 얘는 n 값에 따라서 변하는 식이다. 뭐라고요? fn은 n 값에 따라서 뭐하는 식이다? 값이 변하는 식이라고요. 될까요? 리얼리? 진짜로? 자, 그럼 2번 점화식의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점화식 요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2번 이렇게 첫 번장 이렇게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점화식의 형태가 a에 이렇게 n 플러스 1이 얘가 이렇게 얼마 여기는 2n-1 읍수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 지워. 쭉 가서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n 얼마? an 이렇게 쓴대요. 자, 오른쪽에 an 앞에 곱해지는 여기 이 부분이 숫자가 아니라 뭐가 나왔다? n에 관한 식이 나왔다. 보일까요? 리얼리? 자, 그럼 이 녀석도 어떻게 한다고? 이 녀석도 어떻게 해라? n에다가 1부터 얼마부터? 1부터 대입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쭉쭉 어떻게 해라? 쭉 나열을 해라. 뭐 한다고요? n에다가 1부터 대입해서 쭉 나열을 해라. 나열하라고? 해봐 아까처럼. 그러면은 자, n 대신에 1 대입하니까 좌변은 a2가 나오겠지. a2 곱하기 오른쪽은 얼마? 1 대입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얼마? a1 이렇게 쓰면 되겠네. 2를 대입하니까 a3 이렇게 나왔습니다. 2를 대입하니까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지. 얼마? a2. 하나만 더 대입해봐. 얼마? a에 이렇게 4. 얘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여기는 4분의 3에다가 얼마? a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이고 선생님 언제까지 대입해요? 맞아요. 언제까지 대입한다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 우리는 지금 일반항 an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쭉쭉쭉 너 쭉쭉쭉 쓴 다음에 요 왼쪽이 이렇게 an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해. 뭐라고요? 요 왼쪽이 이렇게 an 이렇게 나올 때까지 대입. 그 우변은 뭐가 나올까? 왼쪽에 an이 나왔으니까 우변식의 모양은 얼마 나온다? 이렇게 n-n분의 얼마? n-1 나오겠지. 여기는 a에 얼마요? n-1까지. 요거 가능할까요? 미안합니다. 이거 글자가 겹쳐져서 잘 안 보이네. 그래도 잘 봐봐. 잘 봐.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거를 합니다. 뭐를 한다고? 쭉 왜 이래? 자, 쭉 그어준 다음 이번에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뭐 할 거냐면은 곱할 거야. 선생님 생뚱맞게 갑자기 곱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한테 곱하라는 시늉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주어진 점화식의 모양을 봤더니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n과 an이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지.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맞아?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라니까. 자, 곱하는 신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식의 모양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오른쪽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좌변은 어디부터 이렇게 A2 곱하기 A3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가니? 얘가 A에 n-1 곱하기 A의 n까지 가겠죠. 가능할까요? 그럼 우변은 뭐가 나오는데? 우변은 먼저 숫자끼리 곱할 거니까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얼마? 3분의 2 곱하기 얼마? 4분의 3 점점점 나올 테고 맨 마지막 n분의 얼마? 이렇게 n-1까지 곱할 거고 곱하기 여긴 또 A1 곱하기 A2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요? A에 이렇게 n-1까지 이렇게 곱할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죠?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는 거였으니까. 아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좌변과 우변에서 약분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약분된다고 이거 이만큼이 통째로 얼마큼이 통째로 이만큼이 통째로 뭐가 돼버려? 약분 되겠지. 선생님 숫자들도 약분되는데요. 그게 보입니까? 와 그걸 노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 분모에 있는 2와 분자에 있는 2가 약분돼. 요 3도 약분돼. 오 마이 갓. 어떤 식으로 약분된다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약분 다 약분될 거 아니냐. 괜찮아요? 결국 남아있는 식의 모양을 봤더니 좌변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 AN만 남게 되고 우변은 얼마? 이렇게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A1만 남게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의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된다. 괜찮죠?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이 유형의 형태만 눈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라? n 대신에 1부터 대입해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어떻게 해라? 곱해라. 이해가 될까요? 진짜 리얼리 레알.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자 3번 형태의 점화식은 별표 396개. 선생님 396개라는 숫자는 조금 낯선데요. 맞아요. 요 3번은 여러분들 역시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 옆구리를 팍팍팍 찌르게 됩니다. 엄청나게 잘 나오게 돼요. 자 3번 형태를 잘 봤더니 여기서 A의 n 플러스 1이 뭐랑 같다고? P 곱하기 AN 더하기 Q 이런 꼴이 나왔습니다. 와 이건 또 뭐냐?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여기서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렇게 P는 1이 아니고 Q는 뭐가 아니다? Q는 이렇게 0이 아닙니다. 이거인 상수. 상수. 이 P와 Q는 n을 포함한 식이 아니라 숫자 값이에요. 숫자 값. 자, P가 1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P가 1 되면은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 되겠지. 인정? Q가 0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Q 값이 0이 되게 되면은 걔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진짜? 자, 3번의 형태를 잘 봐봐. 3번도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3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3번 이렇게 A1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A1의 값이 이렇게 1이라고 쓰고 자 주어진 점화식의 형태가 A의 n 플러스 1이 얘가 이렇게 간대. 요거 2 곱하기 AN 더하기 이렇게 얼마 이렇게 1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요? 얘가 A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N 더하기 얼마? 이렇게 1꼴로 나와 있대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점화식의 형태는 모양을 바꿉니다. 뭐 한다고? 얘 모양을 바꾸는데 자 쭉 가서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이렇게 Q 오른쪽도 P 곱하기 얼마? 이렇게 AN 괄호 열고 AN 괄호 열고 이렇게 Q 이런 꼴로 모양을 바꿔요. 어떻게 한다고? 모양을 바꾸라고. 뭐 한다고? 이렇게 모양. 요 모양을 이렇게 바꿔라. 모양을 바꿔. 자, 모양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요거. 요 괄호 안쪽에 주어진 요 모양과 요 좌변 요 모양을 이렇게 비슷하게 바꿉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비슷하게 바꿔요. 괜찮죠? 리얼리?
자,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가 이렇게 알파를 더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모양을 요 빨간색과 같이 바꾸기 위해서. 자, 양변에 알파를 더하니까 a에 이렇게 n 플러스 1 뭐를 한다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파 값을 이렇게 더해. 괜찮을까요? 알파 값을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파 값을 뺀다고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빼는 게 나을 테니까 양변에서 알파 값을 빼 알파. 그 우변도 어떻게 쓸 수 있다? 2 뭐라고? 우변도 이렇게 2배에 이렇게 an 플러스 이렇게 1이라고 쓰고 뭘 빼자? 양변에서 알파를 빼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자. 이렇게. 에이, 선생님 빼기가 보기 싫은데요. 아, 미안해. 그럼 더해. 에이, 선생님 미안해. 더하라고 더해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우변식을 바꿔 쓰겠어. 우변식을 2로 묶었어. 이렇게 2 묶었으니까 여기 an 더하기 얼마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의 모양은 이렇게 해서 2분의 얼마 2분의 이렇게 얼마요. 알파 더하기 1로 바꿔 쓸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모양? 요 위에서 요런 모양, 여기 요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 그 모양의 특징은 뭔데요? 이 모양의 특징은 여기에 있지. 여기 요 괄호 안쪽에 있는 요 상수항이랑 좌변에 있는 요 상수항이 서로 어떻게 요 두 개의 숫자가 서로 같게끔 모양을 바꾸라고요. 저 두 개의 숫자가 같게끔 모양을 바꾸라는 얘기는 우리가 방금 알파 값을 더한 식에서 여기 요 녀석이랑 누구랑 이 녀석이랑 같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자, 그럼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알파랑 뭐랑 같으면 된다? 요 알파 값이랑 이렇게 얼마? 2분의 얼마? 2분의 얼마요? 이렇게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된다. 따라서 알파가 얼마 나오면 된다? 알파가 이렇게 1이 나오면 되겠죠. 얼마 나온다고요? 알파 값이 이렇게 1 나옵니다. 괜찮냐? 그럼 선생님, 알파 값 1이 나왔는데 도대체 뭐를 할 건데요? 자, 알파가 1 나오게 되면은 잘 봐봐. 여기에서 요 모양 이걸 조금만 더 한 칸만 올려 쓰겠어. 아니다. 좀 내려가서 올려. 알파가 1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식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는 알파가 1 나왔으니까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얼마? 알파가 1 나왔다면서 이렇게. 우변도 2에다가 얼마요? 이렇게 an 더하기 얼마? 요것도 얼마 나온다? 이렇게 1이 나오게 된다. 괜찮냐? 리얼리?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모양을 바꿔요? 자, 그래요.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이유가 어딨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 빨간 밑줄 친 부분과 왼쪽에 주어진 요 부분이 지금 모양이 비슷하잖아. 뭐 한다고요? 모양이 비슷해. 그러면은 나는 오른쪽에 주어진 요 녀석을 이렇게 bn으로 치환할 거야. 뭘로 치환? 이 녀석을 bn으로 치환. 그럼 an 더하기 1을 bn으로 치환했으니까 좌변은 어떻게 될까? 좌변이요? an 플러스 1 더하기 1 나왔으니까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b의 얼마? 이렇게 n 플러스 1 보일까? 리얼리? 그럼 얘가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치환하니까 bn 플러스 2 뭐랑 같다 얘가? 2 곱하기 얼마? 이렇게 bn 이렇게 치환하니까 bn이 어떤 수열? bn이 등비 수열인 거 보일까? 리얼리? 그럼 여러분들은 bn이 등비수열 나왔으니까 요 bn의 일반항을 쓸 수 있잖아. 따라서 bn은 어떻게? 요 bn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얘 등비수열이니까 b1 곱하기 공비가 2가 나왔으니까 2에 얼마? n 빼기 1제곱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구하는 거는 bn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n을 구할 거니까 그럼 bn 대신에 원래 거가 이거라면서 an 더하기 얼마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냐? 리얼리? 그럼 선생님 b1은 얼마예요? 요 b1? 요 b1이야. 아까 우리가 여기 bn을 이 녀석이 치환된 거니까 an 더하기 1이 치환된 거니까 요 b1의 값은 얼마? 요 b1의 값은 얼마요? a1에다가 뭘 더한 거? 1 더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될까? 레알 진짜로 이런 겁니다. 진짜 리얼리 진짜로. 자, 결국 이 모양의 이 형태의 3번 유형의 점화식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모양을 바꾸는 데 있다. 모양을 바꿀 때 우리가 양변에다가 뭘 더했지? 알파라는 것을 더했죠. 뭘 더했다고요? 알파. 뭘 더했다고? 이렇게 알파 값을 더했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냅니다. 도대체 이 알파 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파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알파 값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파 값은 얼마? 이렇게. 알파 값을 구하는 과정은 뭐랑 같다고요? 알파 값을 구하는 과정 잠깐만. 요 3번 중에서 알파 값을 구하는 과정, 여기서 알파 값 구하기. 알파 값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1 빼기 p분의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얘는 1 빼기 p분의 q 1 마이너스 이렇게 p분의 q. 요것이 바로 알파 값을 구하는 간단한 식입니다. 뭐라고요?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1 마이너스 p분의 q. 뭐라고? 1 마이너스 p분의 q. 뭐라고? 1 마이너스 p분의 q. 왜 알파 값이 1 빼기 p분의 q로 만들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리얼리? 진짜? 예. 자, 4번. 이번에는 4번 유형 보겠습니다. 4번 유형은 4번 유형이 요 위에서 배웠던 1번과 2번과 3번과 갖는 차이점이 보이냐? 뭐가 보이냐고? 차이점. 뭐가 보인다고? 차이점. 왜? 4번에서는 항의 종류가 이렇게 an, 뭐라고? an도 나와 있고 또 a의 n 플러스 1도 나와 있고 또 뭐도 나왔다? a의 n 플러스 2도 나와 있죠. 얘는 이웃하는 몇 개 항? 3개의 항이요. n번장, n 플러스 1번장, 그리고 n 플러스 2번장 몇 개 나왔다? 3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계수가 계수 p, 계수 q, 계수 이렇게 r이 주어져 있는데 요 밑에 전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전제 조건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0이 나오게 된대요. 그 4번 유형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접근법만 즉 출발점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4번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한 다음에요? 접근법. 자, 너 4번 일로 와. 일로 와. 자, 쭉 가서 이 녀석을 이쪽 이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일로 쭉 데리고 왔더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는 2배의 a에 이렇게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 곱하기 이렇게 a에 n 플러스 1 더하기 얼마? 1 곱하기 이렇게 an. 이것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0이라고 나와 있대요. 자, 주어진 점화식의 특징이 이렇게 n 플러스 2번장 몇 번장 이렇게 n 플러스 1번장 몇 번장 이렇게 n번장 몇 종류 이웃하는 항의 개수가 3종류가 나와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요 계수들의 합 여긴 2가 나왔고 가운데 거는 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고 오른쪽은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1이 나왔지. 요 계수들의 합이 얼마 나왔대? 0이 나온 것도 보여? 자, 이럴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할 거는
요 가운데 계수 누구요? 어디 있는 거? 가운데에 주어진 계수를 두 개로 쪼개. 요 가운데 주어진 계수가 마이너스 3이 나왔는데 얘를 요 마이너스 2와 이렇게 계수를 마이너스 1로 쪼개. 선생님 생뚱맞게요.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앞에 주어진 계수가 2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2를 하나 갖게끔, 요 뒤쪽에 주어진 계수가 1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1 하나 이렇게 쪼갠다고. 이렇게 가운데에 주어진 계수를 쪼개라.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계수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 뭐라고? 계수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라. 자, 계수가 2가 나왔고 묶었어. a에 얼마? 이렇게 n 플러스 2 마이너스 얼마? a에 이렇게 n 플러스 1 가능할까요? 다시 계수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묶었어. 얼마? a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 a에 n. 이것이 뭐가 나온다? 이렇게 0이 나온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뒷부분은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뭐 한다고? 오른쪽으로 이항. 그럼 좌변식의 모양은 이렇게 두 배에 얼마 나온다? a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얼마? a에 이렇게 n 플러스 1. 오른쪽은 지금 요거 쭉 써서 a에 얼마? 이렇게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이렇게 n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양변을 이렇게 숫자 2로 나눌 거야. 나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냐? 리얼리? 자, 그랬더니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이냐고? 이거 말이야. 이것이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은 요 괄호 안쪽의 모양과 요 좌변에 주어진 요 좌변의 요 모양이 두 개 형태가 두 개 모양이 비슷해. 뭐 한다고? 비슷해. 뭐 한다고? 비슷해. 자, 비슷하면 어떻게 했었지? 비슷하면은 치환해라. 뭐 한다고? 치환. 뭐 한다고? 치환. 그래서 요 오른쪽을 이렇게 요 오른쪽 밑줄 친 부분을 이렇게 bn으로 치환하게 되면은 요 왼쪽은 뭐가 될까? 요 왼쪽은 b에 얼마? n 플러스 1이 되는 거 보일까?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은 bn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인 것이 보여야 되는데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이 3개짜리인 점화식의 형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접근법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형태가 특수하니까 뭐라고요? 형태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특수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됐냐? 진짜로? 자, 이제는 몇 개 남았냐? 2개가 남아있군요. 2개. 2개가 남아있긴 한데 2개. 5번과 6번도 역시 끝까지 푸는 것이 아니라 접근법만 설명을 할게요. 뭐만 한다고? 접근법. 자, 5번도 모양을 봤더니 5번 점화식도 특징이 있지. 자, 5번 점화식의 특징을 잘 봐봐. 5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 특징이라고 할 것도 없이 우변이 어떤 꼴? 분수꼴. 무슨 꼴? 분수꼴. 분모와 분자에 누가 들어있다? 이렇게 분모와 분자에 an이 동시에 들어있대요. 맞아? 형태가 보여? 자, 5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번의 형태. 자, 왼쪽은 이렇게 a에 n 플러스 1이 나왔고 우변식의 모양은 분수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쭉 갑니다. 쭉쭉쭉쭉 가서 쭉 가. 여기는 2an 더하기 1분의 분자 쪽의 모양 이렇게 an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생각. 출발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은 분모에 항이 한 개인 걸 좋아하냐? 항이 여러 개인 걸 좋아하냐? 뭐라고요? 분수식에서 분모에 항이 한 개인 게 편해? 아니면은 항이 여러 개인 게 편해? 당연히 항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이 편하겠지.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녀석은 이렇게 양변을 이렇게 역수를 취해요. 뭘 취한다고? 이렇게 역수. 괜찮지? 자, 역수를 취하니까 좌변식의 모양은 뭐가 나왔습니까? 좌변식의 모양은 a에 얼마? n 플러스 1분의 뭐가 나오고 이렇게 역수꼴이니까 쭈쭈쭈쭈 가서 이렇게 1만 나올 테고
오른쪽도 역수를 취할 거니까 쭉 가서 AN분의 2배 얼마 AN 플러스 얼마까지 이렇게 1까지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분모 쪽에 항의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선생님, 분모 쪽에 항을 한 개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 이렇게 쪼개려고. 어떻게? 이렇게 쪼개시고 그리고 이렇게 쪼개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하트 뿅. 보이지? 자, 그랬더니 우변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우변 이렇게 쪼갠 모양이 AN분의 이렇게 얼마 나오고 이렇게 1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2만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괜찮아? 자, 그럼 이렇게 바꿨더니 또 뭐가 보이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과 왼쪽에 주어진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의 모양이 어떻다? 모양이 습비 하지? 그럼 뭐 하라고? 치환해라. 치환. 그럼 치환하니까 요 좌변은 B에 얼마 나오고 이렇게 B에 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고 우변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Bn이 나오게 되고 얼마? 플러스 2까지 나오게 되니까 요 치환된 식은 뭐다?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게 된다. 우와,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주어져 있고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AN이 들어 있어야 돼. 무슨 꼴? 얘가 분수꼴이면서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누가 들어있다? 이렇게 AN이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하자? 역수를 취하자.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6번도 어떻게 한다고요? 접근법만 보일 겁니다. 6번도 먼저 형태상의 특징을 잘 봐봐. 뭐 한다고? 6번에 주어진 점화식의 형태상의 특징을 봤더니 얘는 눈에 가장 뜨이는 특징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AN을 뭐 했다? 이렇게 AN을 거듭 제곱하고 있잖아. 뭐 하고 있다고? AN을 거듭 제곱하고 있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AN의 거듭 제곱이 나오게 되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6번은 양변에 뭘 취하자? 이렇게 로그를 취해라. 뭘 취한다고요? 양변에 로그를 취하자고. 선생님, 로그를 취하는데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할까요? 밑은 요 앞에 계수 있죠? 일반적으로 요 앞에 주어진 요 계수가 지금 P라고 나왔잖아. 양변에다가 밑이 P인 로그를 취해요. 물론 P 값이 1 나오게 되면은 밑이 1인 로그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상용 로그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하니까 좌변은 얼마가 돼버려? 좌변은 로그 이렇게 P에다가 얼마? A에 N 플러스 1 나오겠지. 자, 우변은 로그 P에 P가 나왔으니까 얼마 나온다? 이렇게 1 더하기 여기는 로그 얼마? 로그 이렇게 P에다가 A에 얼마? AN에 이렇게 R제곱이 나왔으니까 요 R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요 R을 앞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얼마? R. 괜찮을까요? 없애. 이렇게.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뭐가 보인다? 다시 한번 공통된 부분이 보인다. 무슨 부분? 로그 P의 AN과 요 좌변에 주어진 로그 P의 A의 N 플러스 1이 모양이 습비 하잖아. 그럼 모양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해라? 치환해서 6번과 같이 주어진 점화식의 형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엄청나게 고생했으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됐지?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뭐가 나왔다고? 수학적 귀납법.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이 뭔지 수학적 귀납법의 정의를 한번 해봤었고 그 중에서도 점화식에다가 목숨 걸고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기본적인 점화식,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점화식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고
왼쪽에서는 변형된 점화식 몇 가지 형태, 6가지 형태의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뭘 배웠는지도 지금 머릿속이 막 안개 속처럼 할 것 같은데 잠깐 쉬면서 기지개를 한번 피시고 뒤에 주어진 문제들을 풀면서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개념 파트로 와서 한 번씩 훑어본 다음에 이런 걸 배웠었지 요 정도로 느끼면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됐죠?